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5.18 민주묘지에서는 5.18 4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SNS를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5.18 진실 찾기에 공을 들였던 현 정부의 노력 그리고 한계를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5.18 기념식을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정신적 토대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취임 초기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5.18 망언과 왜곡이 이어졌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도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2년 뒤 두 번째로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지난해 40주년 기념식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언과 고백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5.18 조사위를 통한 진상규명과 왜곡처벌법 제정, 옛 도청 복원 등 현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이 남은 임기 내에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현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그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야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광주 정신 계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히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철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광주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송 대표는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안 대표께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폭 동의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야를 넘어서 모두가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5.18 단체의 공식 초청을 받아 추모제에 참석한 성일종 의원은 광주 정신은 다른 나라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광주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내야 될 상황이 오면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낼 거예요. 명문화시키는 것 쪽으로 의견을 내신다고? 물론이죠. 이런 가운데 5.18 정신을 계승하려는 대권 주자들의 5.18 묘지 참배도 이어졌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18 정신은 개혁 안수라고 강조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과 박용진 의원도 5.18 묘지를 참배하고 5.18 정신을 기렸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18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야 모두 5.18 민주화 운동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어 5.18 정신이 헌법에 실릴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아서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 세력에 맞서서 살아있는 경찰의 본보기가 됐던 선배 경찰관에 대한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임을 다했던 이들의 희생 정신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배 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5.18 당시 선배 경찰관들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경찰 유족들은 애써 눈물을 참아내며 헌화와 분향으로 고인의 넋을 달랬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민주, 인권 경찰의 길을 제시하였으며 고귀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민주사회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안병화 전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은 신군부의 발포와 진압 명령을 거부했고 정춘길 경사와 이세용, 박기웅 그리고 강정훈 경장은 현장에서 근무 중 순직했습니다. 5월 단체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자리 5월의 하늘 아래서 억울하게 아버님을 잃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12살 소년이었습니다. 특히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은 80년 당시 경찰서 내에서 발포금지 군의 방송과 시민 세력을 설득해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 군사재판에 해부돼 파면됐고 90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해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지난 198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에게 딱 그 말씀만 하셨어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 하고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만한 일은 하나도 한 게 없으시다는 말씀.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강경 진압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는 대충의 얼개는 알고 있었지만 경찰청은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한편 경무관으로 추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광주 동구의 한 인터넷 통신 회사의 콜센터 근무자이고 나머지 2명은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초등학생과 고교생입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서 3명, 고흥과 1평, 영암에서 1명씩 모두 6명이 확진됐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까지를 여수시민 긴급 멈춘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70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한편 서시장 주변 노점 5일장을 임시 폐쇄하는 등 행사나 외부 활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확진자 가족과 접촉계에 대한 선격리, 후 검사 등 선제적 대응과 역학조사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비던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을 비롯해 시공업체와 한수원 직원 등 8명과 두 회사의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청업체 용접사 등은 지난해 7월 잘못된 재질로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용접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동 용접 자격이 없는데도 무자격 작업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하청업체의 용접 조장은 용접 조원들을 대신해 자격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대리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됐으며 시공업체와 한수원 직원들은 이 같은 용접 오류 등을 알고도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빛 5호기 부실 공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해남군이 초기 창업 비용 투자가 어려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 플랫폼인 공유주방을 개소했습니다. 3곳에 마련된 공유주방은 청년 창업 4개 팀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하고 사전 컨설팅 교육을 통해 개발한 양식과 한식 그리고 분식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여수를 방문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에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남해안 남중권 유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대사는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COP26의 여수시에 참가를 요청했고 권 시장은 또 2023년에 열리는 COP28 여수 유치에 영국의 지지와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지역 문화예술의 활로를 찾기 위해 광산 온에어 행복 온에어 스튜디오를 개관했습니다. 온에어 스튜디오에서는 밴드 공연과 토크쇼 등의 촬영이 가능하고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위해 촬영과 편집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강진군이 강진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규모의 탁구 전용구장을 개관했습니다. 탁구 전용구장은 생활체육규격 10면과 국제규격 3면 등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탁구 동호회와 각종 대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2038년 아시안게임을 대구시와 공동 주최하기로 하고 오는 26일 국회에서 유치 추진 계획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유치는 2019년 국회에서 진행된 달빛 내륙철도 포럼에서 광주시가 먼저 제안했으며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달빛 내륙철도가 빠진 것을 계기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남해안 남중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남해에서 여수 해저 터널은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해저 터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며 해저 터널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에서 여수 해저 터널은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상암동을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연이어 무산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은 김 총리를 만나 군공항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의 건의문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동서화합과 국민통합,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 자신의 생각이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인 6명 사적 모임이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부터 전남 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지만 동부권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에서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범 적용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6인 모임을 허용하는 대신 현장 점검 강화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곳곳에는 알록달록한 풍등과 함께 만개한 꽃들이 반기는 요즘입니다. 주변만 둘러보아도 이렇게 꽃잎들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더위만 아니라면 반기는 꽃들을 둘러보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30도에 가까이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는데요. 해남과 영광의 경우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좁혀져 있는 만큼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장성과 화순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화순은 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는 아침 기온 16도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 24도, 영암과 강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